모스크바의 심장부, 크렘린의 그늘 아래에서 푸틴의 장군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유리 거품 속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전선의 진흙과 하이마스 로켓의 치명적인 사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그들은 전쟁이 결코 자신들에게 닿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수도의 호화로운 거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2일 모스크바에서의 이러한 안보 환상은 심각한 보안 침해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도 야사바야야 거리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을 러시아 장군을 겨냥했습니다. 거리의 분위기는 즉시 악몽으로 변했고 그 지역은 즉시 공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아 소렌토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가의 수도 방위교리도 겨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괴 공작의 표적은 평범한 군인이나 관료가 아니라 러시아 군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표적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쟁기계의 두뇌이자 작전 훈련 책임자인 파닐 사바로프 중장, 푸틴의 그림자 사령관은 순식간에 침묵했습니다. 사건의 지리적 좌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끔찍해집니다. 사바로프 장군의 차량이 폭파된 야사바야야 거리는 러시아의 심장부인 크렘린 궁에서 러시아와의 차로 불과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거리는 군사용어상 전선이 아니라 직접적인 레드존입니다. 이 방아쇠는 또한 푸틴의 크렘린 엘리트들이 2차 공격 위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 떨며 대피소로 도망치는 프로토콜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가치 표적이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 선택되었을까요? 파닐 사바로프라는 이름은 서방 언론에서 자주 들리지 않지만 그는 러시아 군사교리의 어두운 복도에서 잘 알려진 실행자였습니다. 체첸에서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이어진 그의 경력은 그의 차량 아래에 설치된 전문적인 파괴 공작 장치와 함께 모스크바의 심장부에서 끝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러시아의 안보 구조가 이제 완전히 손상되었으며 전쟁을 시작한 자들에게 전쟁이 되돌아왔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는 정보 보고서에서 푸틴의 더러운 일 전문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은 지도에서 지워진 도시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바로프의 전문성은 재래식 전쟁보다는 민간인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무자비한 진압 전술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그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했으며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조사 중인 전쟁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작전 훈련 총국장으로서 사바로프는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군대가 어떻게 싸울지, 민간인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점령지에서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교육 과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피를 얼어붙게 했던 부차, 이르핀, 마리우폴의 그 이미지들, 민간인 사상자와 가혹한 개입, 비인간적인 전쟁 범죄,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을 기록한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의 사바로프의 훈련 전략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긴 군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군인이 방아쇠를 당기는데 필요한 심리적, 전술적 훈련을 제공한 지휘 계통의 최고 설계자였습니다. 사건의 기술적 해부를 검토해보면 드러나는 것은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니라 군사적 규율과 외과적 정밀함으로 계획된 작전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폭발은 사바로프 장군이 차에 타고 아마도 시동을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장치가 압력 감지 방아쇠에 의해 활성화되었거나 근처의 감시자에 의해 원격으로 작동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조사위원회가 현장에 도착하고 모스크바 검찰청이 사건을 맡은 속도는 크렘린이 얼마나 공황에 빠졌는지를 드러냅니다. 사건을 불법 무기 거래나 개인적인 원한으로 성급하게 몰아가려는 그들의 시도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강한 국가의 이미지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스크바 남쪽의 주차장이 러시아 정보기관이 대규모 보안 침해를 당한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다리아 두기나 암살 사건에서처럼 카페 공격으로 블라들렌 타타르스키를 제거했을 때처럼 공격자들은 수도의 가장 잘 보호된 지역에 잠입하여 표적을 식별하고 폭발물을 설치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적이 당신의 침실에 들어와 당신이 자는 동안 베개 밑에 폭탄을 설치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거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크렘린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그 위치는 매우 심각한 보안 조치와 공황을 유발합니다. 이 거리는 군사용어상 전선이 아니라 직접적인 레드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억을 되살려 2023년 여름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렘린의 상원돔을 직접 겨냥하여 그 불가침 신화를 산산조각 냈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시오. 야사바야에서의 이 폭발은 크렘린 안보 관료들에게 중대한 임계선 돌파이며 2023년 드론 공격과 동일한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시켰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교리에 따르면 수도의 레드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요 암살이나 폭발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잠재적 위협 사슬의 첫 번째 고리로 간주됩니다. 그 순간의 푸틴의 영상은 없지만 이 프로토콜의 논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건 직후 크렘린 복도에서는 공황과 혼란의 버튼이 눌렸습니다. 이 절차들은 가정이 아닌 엄격한 명령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러한 레드존 침범 시 2차 공격이나 조직적 쿠데타 시도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푸틴과 그의 최고 참모들이 발다이의 복합단지나 모스크바 지하의 유명한 벙커로 후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프로토콜에 의해 의무화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 러시아의 정부 중추는 사실상 셧다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의 냉정한 보안 조치가 아니라 체제의 깊은 죽음 공포 반응을 반영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대 핵전력을 거느렸다고 주장하는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수도 중심부에서 폭탄이 터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지상에서 사라져 지하에 숨어야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건의 전술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사바로프 장군의 죽음은 목조르기 수입니다. 여기서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어두운 질문은 누가 이 폭탄을 심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 크렘린궁에게는 재앙적인 시나리오이며 두 가능성 모두 푸틴의 통제력 주장을 파괴합니다. 모스크바 당국은 키이우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보타주와 암살 행위를 연결하는 공통된 실마리가 러시아의 파르티잔 활동이라는 심각한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만약 이 작전이 전적으로 키이우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의 작전 능력이 러시아의 심장부, 즉 손댈 수 없다고 여겨졌던 모스크바의 가장 깊숙한 지역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러시아 국경 보안, 여권 통제, 도시 감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요원들이 수도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장성들의 이상을 추적하고 그들의 차량에 폭탄을 설치한 후 유유히 현장을 떠나는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초강대국이 아니라 국경이 가장 허술한 실패한 국가임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이자 훨씬 더 파괴적인 시나리오에서 우리의 정보 소스와 러시아 내부의 움직임은 시스템이 스스로를 잠식하기 시작했음을, 즉 자기 잠식 과정에 들어섰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의 반역 사건 증가, 기록적인 수준의 간첩 혐의, 그리고 장성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은 크렘린궁이 벽 뒤에서 피비린내 나는 왕좌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바로프는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군 내부의 경쟁자, FSB 내 파벌 또는 실패를 은폐하려는 상급기관에 의해 제거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 장군이 모스크바 거리에서 자국 세력에 의해 폭사당한다면 이는 러시아군의 도덕적 붕괴를 넘어 명백한 반란이자 혼돈입니다. 모스크바 사무실에서 최전선 보고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면서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발은 법과 정의에는 지리적 경계가 없으며 과거에 저지른 행위, 즉 전쟁 범죄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최전선에서 소규모 전술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시점에 사바로프 장군의 죽음을 러시아 지휘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릴 칠 수 있겠지만 너희 지도자들을 집까지 쫓아가 끝내 꼭 사냥하겠다. 작전훈련국장의 재건은 러시아군의 조직적 기억과 훈련 능력의 전략적 타격입니다. 사바로프의 후임자는 누구든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목덜미에 죽음의 충격이 느껴지는 공포를 체감할 것이며 이 공포는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서명하는 모든 서류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단지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의 기능을 심의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폭발로 인한 충격파는 모스크바 야사바야 거리의 주차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블루프카의 엘리트 저택, 총참모부의 복도, 그리고 FSB의 어두운 회의실에까지 도달하여 그곳에 엄청난 공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사바로프 장군의 죽음은 단독 사건이나 불행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심장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체계적인 숙청 작전의 가장 최근 고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모스크바는 장성들과 고위 군 관리들에게 진정한 죽음에 덫이 되었습니다.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장군은 차량 폭탄으로,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은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되었고, 이제 사바로프입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러시아의 보안 우산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크렘린궁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러한 공격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입니다. 푸틴의 장성들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자신들은 모스크바의 안전한 사무실에서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바로프의 파괴된 차량은 그 면책 계약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러시아 장군, 대령, 그리고 고위 관료는 아침에 차에 탈 때 그 금속성 딸깍 소리를 들을 것이고, 모든 빨간 신호등에서 옆차를 의심스럽게 쳐다볼 것이며, 집 앞의 모든 낯선 사람을 잠재적 암살자로 볼 것입니다. 이러한 편집증 상태는 군의 지휘 구조를 내부로부터 부식시키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느려지고, 장성들은 주도권을 잡기를 두려워하게 되며 모두가 전쟁의 흐름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러시아 선정가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진실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우리 장군들은 이제 최전선보다 집에서 더 안전합니다. 이 문장은 국가의 파산을 자인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수도에서 자국의 장군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그 나라가 국경이나 점령지를 보호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공허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력함이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권이 통제력을 잃었고 정보 독점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사바로프의 죽음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크렘린의 최고위 장군들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당신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암살의 도미노 효과는 러시아의 동맹국과 협력자들에게도 느껴질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정권 측근, 전쟁 범죄자, 선전가, 그리고 정권 지지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조준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리아 두기나에서 타타르스키, 키바에서 사바로프에 이르는 이 명단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나 러시아 내 반체제 세력의 손길이 얼마나 긴지를 보여줍니다. 이 상황을 러시아 내부 엘리트들의 충성심도 흔들 것입니다. 안전이 없는 곳에서는 충성심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과도 재벌과 관료들은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는 쥐처럼 자신과 자산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바로프의 죽음은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인 충성의 대가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거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러시아의 내부 보안 기구인 FSB와 군 사이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모든 암살은 보안상의 허점이며 누군가는 이 허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군은 FSB가 장군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비난할 것입니다. FSB는 차례로 군 내부의 정보 유출과 무능을 핑계로 삼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비난은 기관 간의 전쟁에 불을 붙이고 이미 취약한 푸틴의 권력 균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후방의 붕괴는 장군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인적 자원 또한 고갈되고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와 현실 사이의 격차는 국가의 선전 능력조차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크렘린은 70만 명의 군인이 전선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원 및 계약 인원 수를 합쳤을 때 150만 명이라는 엄청난 부족분은 사라진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사바로프와 같은 장군들이 이끈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의 고기 분쇄기에 던져졌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단순히 시스템 내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러시아 국민들은 이러한 일관성 없는 수학적 수치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바로프의 암살은 이러한 의문을 가속화할 촉매제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과 암묵적인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바로프의 차가 폭파되면서 그 계약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안전은 사라졌고 안정도 무너졌습니다. 모스크바는 더 이상 유럽의 화려한 수도가 아니라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1990년대 마피아 전쟁을 연상시키는 불안한 도시입니다. 이 상황을 러시아가 전략적 마비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와 같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대신
내부의 적을 쫓고 자신의 뒤를 지키느라 바쁩니다. 내부 보안에 에너지와 초점을 쏟아야 하는 러시아는 전선에서 전쟁을 계속할 능력 또한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증적 국가 증후군이며 역사상의 모든 편집증적 정권처럼 푸틴 정권 또한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며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날 모스크바 하늘로 피어오른 연기는 단지 불타는 기아 소렌토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크렘린의 무적 신화의 종말이었습니다. 파늘 사바로프 장군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장소, 바로 자신의 진분 앞에서 자신이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폭발은 러시아의 지휘 체계에 전달된 가장 명확하고 가장 무서운 최후 통첩입니다. 전쟁 범죄와 같은 극히 심각한 위반 행위는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계급이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의 궁전에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정의는 언젠가 아침 출근길이나 저녁 산책길에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략적 결과는 확실합니다. 이제 러시아 수도의 거리조차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차장은 돈바스의 참호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차가운 숨결이 크렘린의 복도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정권이 자국의 수도에서 자국의 장군들을 보호할 수 없을 때 그 정권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운명입니다. 안전한 러시아에 대한 푸틴의 약속은 산산조각났습니다. 남은 것은 다가오는 붕괴의 소리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중압감의 고요한 공포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분석 영상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 선택 감사합니다.